자,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안 주셨더니 오늘부터는 이제 요약으로 정리할 건데, 기본 이론 할 때 했던 내용 중에서 용어 정리 이런 거는 이제 뭐 또 하면 시간만 많이 걸리니까 이제 그건 안 하고 시험에 좀 잘 나오는 거 위주로 정리할 거거든요. 아까 책 우리 이제 두 번째 보는 거니까, 이번 달에 혹시 처음 오신 분 있어요? 나 이번 달 처음이다. 두 분, 세 분, 네 분. 우리 이제 기본 이론이 끝나고 이제 요약을 하는 과정이라 아마 옆에 공부를 좀 먼저 하셨던 분들보다는 좀 느릴 거야. 왜? 세 달, 네 달을 먼저 공부한 사람이랑 내랑 똑같을 수가 없으니까, 기본에 그 동영상 아이가 아마 다 올라가 있으니까 다른 거 모르겠는데, 여기 국토기획법 오늘 하는 부분은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근데 이제 두 번째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뭔지 알겠다라는 느낌이 좀 올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약할 때 정리하는 거거든요. 이제 암기도 하고 이제 끝나고 나서 문제도 좀 풀면서 이렇게 푸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암기가 되는 거지. 처음에 이론한다고 다 암기되진 않아요.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고 넘어가는 거고, 이제 그 과정은 이제 끝났고 이제는 외워야 됩니다 해서 이건 외워야 됩니다. 그걸로 넘어오는 과정이라, 처음 오신 분은 이따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 기존에 동영상 강의한 거 국토기획법은 좀 한 바퀴를 좀 돌려두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다. 그럼 이제 첫 페이지 보시면 앞에 페이지가 행정계획 체계라고 나올 거예요. 18페이지라고. 18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는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도 돼. 이제 이건 설명 이제 안 할 거니까 바로 21페이지로 가시면 돼. 기본서 바로 21페이지 가시면, 일단 행정계획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저게 뭐야 막 이러는데, 실무 나가도 얘는 나중에 써먹을 게 있어요. 만약에 김포에 아파트를 투자해야 돼, 말아야 돼? 김포 아파트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김포시에 새로 신규 아파트가 이번에 분양이 된대. 그 아파트 사야 돼, 말아야 돼? 저는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김포에 있지만 저는 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일단 행정계획상 여기는 공급이 과잉이에요. 공급이 과잉이라는 얘기는 앞으로 또 나올 게 있거든요, 아파트가. 근데 지금 수요자는 없어. 그럼 가격은 수요 공급은 다 아니까 수요자는 적은데 공급이 많아. 그럼 가격은 떨어지겠지. 근데 이게 어느 시점이 되면 또 역전이 돼요. 이제 사람들이 또 많이 들어왔는데 또 공급을 또 안 해. 그럼 또 수요자는 많은데 공급이 또 안 되네. 그럼 아파트 가격은 또 다시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시대 상황하고 현재 있는 위치에 따라 다른데, 이런 거를 바꿔가는 게, 예를 들어서 현재 김포시의 인구가 예를 들어서 한 50만 아직 안 됐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만이다. 그럼 40만인데 김포에서는 인구를 50만으로 올리면 김포시는 일반 시죠. 어디 아래에 있는 거야? 어디 아래에 있어요? 이거 다시 해야 돼? 이거 다시 해야 돼? 김포는 어디 있어? 그러면 김포시는 어디 있어요? 그러면 김포시는 여기 도 밑에 있잖아. 도 밑에 경기도 김포시가 되는 거잖아. 그럼 김포시가 현재 인구가 40만인데 얘가 50만이 되면 큰 시로 인정을 해줘요. 그럼 큰 시로 인정해주면 김포시장의 권한이 엄청 세집니다. 도시군관리 결정도 본인이 해버려요. 그럼 속도도 빨라지고 개발도 빨라질 건데, 현재 인구가 49만이야. 그럼 얼마를 더 늘려야 돼요? 1만 명을 더 늘려오게 하려면 전입신고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전입신고를 시키려면 일단 집을 줘야지. 집을 주면 애들이 올 거니까 학교 줘야지. 도로 넓혀야지. 그런 거 하려면 시에서 계획을 짜야 되는데, 그래서 행정계획을 보는 거거든. 그럼 김포시는 현재 인구가 49만인데 앞으로 10년 안에 20년 뒤에 60만의 도시를 만들겠다. 그걸 이제 김포시 기본계획에 짠 거야. 김포시 도시기본계획에서 60만 딱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럼 도로도 깔고 어느 지역에 도시개발할 거고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기 위해서 행정계획 공부하는 건데, 시험에서는 행정계획을 누가 짜니, 내용이 뭐니, 절차가 뭐니, 이걸 물어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지. 근데 알고 있으면 나중에 다 써먹게 되니까, 시험 문제가 딱 나오면 41번부터 80번까지가 공법인 건 알죠? 1번부터 40번까지가 중개사법 문제야. 41번 첫 번째 문제가 광역도시계획 이렇게 나와요. 다음은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거, 이게 나오는데, 광역도시계획 하면 내 머릿속에 잘 떠오르는 게 없어. 근데 우린 시험과 관련돼서 기억만 해야 되는 것들만 제가 설명할 거니까 이제.
근데 나중에 실무 나가면 아 이게 배웠던 게 이거였어 이렇게 되는 건데 시험을 출제하는 출제진들이 실무진이 들어가야 되는데 대학교 교수님이 출제를 하니까 대학교 교수님은 이론가잖아. 그러니까 실무 관련된 거를 자기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도 출제 못하니까 시험 문제가 항상 법 조문에 있는 걸로만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하나 해볼까? 대한민국이 어쩔 수 없이 잘랐어요. 그럼 여기 전국을 지금 현재 나눌 때 국토라고 그러죠. 전국 토지를 나눌 때 행정관할구역을 나누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런 도시를 만들겠다 해서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게 국토종합계획이라고 있어요. 끝날 때 계획으로 끝났으니까 이거 누가 짜는 거야? 그럼 누가 짜겠네 저거? 내가 짜요? 행정청이 짜야 돼? 그럼 행정계획이에요. 행정기관이 어떤 목적을 갖고 이 목적과 수단을 통해서 이런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짜는 게 행정계획인데 전국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요 국토종합계획은 당연히 어느 분이 짜야 되냐? 정부 조직을 알아야죠. 그래서 행정청 얘네들이 짤 건데 얘네들이 짜는데 국가는 현재 중앙관서장들을 뽑아놨어요. 근데 지금 현재 부동산 관련된 거니까 토지, 건축 뭐 이런 거 관련된 부서는 국방부예요, 교육부야? 토지, 부동산은 국방부예요, 노동부예요, 아니면 여성복지부야, 뭐 국토부잖아.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만 써놨잖아. 되게 많은데 내가 국방부 장관 안 써놨잖아요. 국방부 장관 내가 왜 안 썼냐면 안 나오거든. 부동산 관련된 건 다 어디 부서에? 국토교통부. 근데 저거를 대통령이 임명해놓고 야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부동산 관련된 것들은 네가 다 알아서 좀 해봐 라고 장을 뽑아놨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이루어지는 국토에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은 다 어느 분이 짜야겠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짜는데 너무 길어서 뭐라고 그런댔죠? 국장이라 한다. 이게 첫날 11월 달 첫날 제가 했던 거예요. 벌써 그럼 11월 1, 2, 4개월 전에 한 거라 기억이 가물가물할 거라 다시 한번 보는 거야.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 공법에서 나오는 분 중에 제일 높으신 분이 저분인데 저분 말고 돈 관련된 거 나오면 공법이 6개 법이잖아요. 6개 법인데 돈 관련된 거 나오면 항상 어느 분 나왔냐면 행정안전부 장관 나왔어. 그때 한번 나오고 그래서 여기 행정안전부 장관 줄여서 뭐라고 그래? 행장. 저기 농지법 가면 농림수산식품부라고 있어요. 그럼 농림식품부의 장관이니까 농림식품부 장관인데 너무 길잖아. 그래서 그냥 농장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해양 관련된 건 해양수산부야. 그래서 이 장관들이 3명이 더 나오긴 하는데 끝날 때까지 우리는 누구만 기억하세요? 국장이에요. 그럼 전국에 관련된 계획을 짜놨으면 그 일부에서 짜는 계획을 있을 건데 그 일부를 우리는 중앙정부랑 이걸 중앙정부라고 그러고 이걸 뭐라고 그래? 지방정부라고 그래. 지방정부고 이건 중앙정부야. 중앙정부는 누가 뽑은 거예요? 이 사람은? 대통령이 임명한 거예요. 근데 지방정부는 우리가 자치적으로 뽑았죠. 지방에서 자치적으로 뽑은 단체의 장. 뭐야? 지방자치단체장. 근데 2개 이상의 도시를 묶어서 관리하는 사람은 2개 이상이니까 광역이란 말 쓴댔죠. 그럼 얘는 2개 이상 관리하는 분들이야. 해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를 우리는 너무 길어서 끝날 때 뭐로 끝났어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 도, 그리고 도. 그럼 시도네? 줄여서 뭐라 불러요? 시도지사라고 그래. 그럼 시도지사는 밑에 기초자치단체 여러 개를 관리하잖아요. 2개 이상 관리하니까 광역이죠.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래? 광역자치단체장. 근데 서울특별시는 25개의 구로 나눠져 있어. 25개의 구로 돼 있어요. 근데 광역시는 구하고 뭐로 돼 있어요? 군. 여기 옆에 바로 인천 옆에 계양구, 동구, 서구 있고 옹진, 군, 강화, 군. 그러니까 광역시는 뭐하고 뭐로 나누자? 구하고 군으로. 그리고 우리가 전국 몇 도라고 그러죠? 전국 8도인데 8도는 워낙 땅이 커서 얘네들은 시하고 군 단위로 나눴어요. 그래서 시하고 뭐로 나눠 있어요? 군. 근데 이 시 중에 인구가 얼마 이상이면? 야, 이 50만 명이면 이거 혼자 관리하기 너무 힘들지 않겠냐? 그러면 시장이 자기 편하라고 밑에 구청장을 둔대. 여긴 특별시, 광역시에는 구청장을 우리가 뽑은 거야. 우리가 뽑은 거니까 우리가 기초자치의 단체장을 뽑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 고양시 있죠. 고양시. 고양시는 인구가 100만이 넘었어요.
그럼 뭐를 둘 수 있겠네? 구를 둘 수 있어. 그래서 거기는 일산, 동구, 서구, 덕양구가 있어요. 그럼 여기 구청장하고 급수가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여기 고양시 구청장은 급수 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뽑은 구청장이에요. 이 사람이 임명한 거예요. 그럼 이건 관에서 선택했다 해서 관선구청장이라고도 하고, 자치적으로 뽑은 구청장이 아니니까 뭐예요? 비자치구청장이라고도 해요. 표현하는 거요. 11월 달에 했던 거 다시 하는 건데 처음 듣는 것처럼 보면 안 돼. 예. 그래서 비자치구청장이라 하는데 우리 공법에서는 비자치구청장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제가 구청장이라고 하면은 누구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둘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옆에 부천시 있죠. 부천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80만인가 그래. 그럼 얼마 이상이네? 50만. 대도시네? 거기는 구가 있겠네? 소사구 있죠. 원미구 있고. 걔네들은 우리가 뽑은 구청장이 아니라 누가 부천시장이 임명한 거야. 그러니까 매가리가 하나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일산구청장하고 일산 동구청장이 지나가다가 만났어. 강남구청장을 만난 거야. 그럼 강남구청장 만나잖아. 그래? 둘이 같은 구청장이잖아. 안녕 이렇게 해야 돼요? 충성 이래야 돼? 충성을 해. 누구한테? 강남구청장은 시장하고 동급이에요. 5급 공무원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행시라고 아시나? 행시하면 5급 공무원 돼. 군수급이거든요. 네. 5급 공무원이야. 그러니까 보통 7급하고 9급하고 5급 있잖아. 근데 바로 5급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행시 준비하는 거고, 나는 이제 9급부터 시작하겠다 그래서 이제 9급 공무원 시험 보는 거고, 난 그거보다 좀 더 센 걸로 갈래 그럼 이제 7급 공무원 보는 거고요. 그래서 승진해가지고 5급에서 3급까지 가는 건데, 이게 다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잖아, 이거는. 근데 여기 구청장은 고양시 그냥 대도시에서 일을 편의를 좀 두기 위해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뭘 뒀냐면 팔달구, 권선구, 영통구를 뒀어요. 그 사람 다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 아니야. 어디 있는 사람이? 시에 있는 밑에 있는 구청장은 비자치 구청장이다 이렇게 표현 쓰는 거야. 그럼 여기 시장, 군수, 그리고 누구예요 이거? 구청장. 줄여서 뭐라고 그러고? 시군구. 시군구청장은 우리가 뽑은 사람이니까 기초자치단체장이죠. 예. 그래서 요 사람 둘을 한꺼번에 부를 때 지방에서 뽑은 장이라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부를 때 뭐라고 그러고? 중앙행정기관장이라고 해요. 그럼 이 사람을 행정청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짜는 계획을 뭐라고 불러요? 행정계획. 행정계획인데 관할하는 지역에서 짜야지 내 관할도 아닌데 짜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강서구 경찰서가 있어. 근데 살인사건이 강서구에서 일어났는데 지나가다가 저기 동구구청에 있는 경찰이 발견해가지고 걔를 잡았어. 그럼 걔가 걔 데리고 가요. 강서구에서 우리 관할이니까 놓고 가라고 그래. 강서구청에서 우리 관할이야 놓고 가. 나머지는 얘네가 처리하잖아. 그러니까 관할하는 지역에서만 계획을 짜야 되는데 여기서 서울특별시, 광역시는 있는데 이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는 새로 둔 거잖아요. 얘네들은 옛날에 제주도였었어. 그리고 얘는 세종시는 없었어요. 세종시는 없었는데 세종시가 충청남도에 있거든요. 충청남도 연기군에다가 한 거야. 근데 걔를 여기 세종시라고 만들면서 정부 종합청사를 글로 보내고 여기는 중앙에서 관리하겠다. 그럼 특별히 따로 관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름을 붙인 게 특별자치시예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불러요? 특별자치시 딱 하나 있어. 근데 세종시는 이게 구가 없어요. 시군이 없어. 걔는 동읍면이로만 돼 있어요. 그럼 앞으로 기초자치단체 역할도 누가 하고? 특별자치시장. 그럼 여기 특별자치시장 여기도 있는 거야. 여기도 있다 여기도 왔다리 갔다리 해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옛날에 위에가 옛날에는 제주시, 서귀포시 그리고 북제주군, 남제주군 이렇게 나눴거든요. 근데 얘를 특별자치도로 승격하면서 다 없애버리고 그냥 제주시, 서귀포시야. 현재 제주도는 딱 몇 개 시예요? 2개시인데 얘도 2개 행정관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을 뿐이지 권한은 다 누구한테 가 있어요? 특별자치도에 있어요. 그래서 얘도 내려와. 그래서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는 광역자치단체 업무도 하고 무슨 업무도 하는 거예요? 기초자치 업무도 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동네에서 건물 지려고 한대. 건물 지려면 건축 허가 받아야 되죠. 그럼 건축 허가는 저 국토부 장관을 어떻게든 찾아가가지고 허가해달라고 해? 아니잖아. 동네에서 해야 되니까 동네는 누가 해야 돼? 이분들이 해야지. 예. 그럼 허가권자 누구예요? 그럼 누구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잖아요. 저걸 외우려니까 귀찮아서 그냥 특특시군구 이렇게 하는 거야. 뭐라고 한다고요? 특특시군구청장. 특특시군구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땅덩이가 제일 큰 데가 어디입니까? 라고 했더니 어디가 제일 크지? 도가 너무 큰 거야. 그럼 도를 도시라고 두기는 너무 하니까, 야, 이거 도는 너무 크니까 이제부터 여기는 도시라고 하지 말고 여기를 도시라고 하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도시라고 하겠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도시고 여기까지 도시다. 그래서 도가 빠져요. 그럼 이제부터 제가 행정관할 도시지역이란 표현을 쓸 때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너무 길어서 특광, 특특, 시, 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특광, 특특, 시군은 이제부터 행정관할이야. 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관할이라 얘를 특광, 특특, 시, 군이라고 해요. 너무 길어서 여기다 써놨어. 특광, 특특, 시군이라고. 뭘 찾는 거지? 이거 신의 노트에 있어요. 신의 노트 6페이지에 있어. 쓰지 마. 그럼 특광, 특특, 시군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거기서 짜는 계획은 도시에서 짜는 거죠. 얘를 이제부터 도시라고 부를 거니까 도시라고 불렀으니까 도시에서 짜는 계획을 뭐라 불러? 도시계획. 그럼 이제 여기 한 개의 도시야. 여기도 한 개 도시 있어. 여기도 한 개 도시 있어. 도시가 78개가 있어요. 그럼 도시 하나하나마다 짜는 계획을 뭐라고 하고? 도시계획. 근데 도시계획인데 도시가 아까 어디라고 그랬지? 특광, 특특, 시군인데 특광, 특특, 시군 할 때 느낌이 도시스럽지 못한 애가 좀 하나 있거든요. 군은 인구도 좀 적고 뭐 인구도 많지 않은데 무슨 도시냐. 사람들이 군은 도시계획을 안 짠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을 하지 말고 도시군계획이라고 하자 해서 단어를 바꾼 것 뿐이에요. 도시계획인데 옆에 무슨 글자 하나 붙어요? 요 군자가 하나 붙은 것 뿐이에요. 원래 옛날에는 6년 전에는 도시계획이라고 했어요. 근데 군이라는 애가 계획을 안 짠다고 자꾸 하니까 도시군계획으로 표현하겠다. 그럼 도시군계획은 뭐하고 뭐로 나눠지냐면 일단 여기 도시를 앞으로 어떻게 만들 건지 방향 잡아야 되잖아요. 방향 잡는 계획은 기본적인 방향 제시한다 해서 기본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디에서 짜는 건데? 도시에서 짜는 계획이니까 도시 기본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관리해야 돼. 이제 기본 방향 줬으면 그대로 집행하고 관리해야 되니까 관리한다 해서 무슨 계획이라고 그래? 관리계획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도 어디서 하는 거예요? 도시. 도시에서 하는데 도시라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군이 없는 줄 알아서 여기다가 무슨 글자 쓴 거예요? 군. 이거밖에 없어요. 결론은 대한민국 78개 도시마다 짜는 계획은 무슨 계획이에요? 도시군 계획인데 야 이거 여기 두 개 연결을 좀 해가지고 광역적인 정비 좀 하면 안 될까? 라고 해서 얘네들이 2개 이상을 묶겠다. 3개를 묶든 4개를 묶든 연접이 돼 있어야죠. 그래서 인접한 2 이상의 도시를 방향 제시하기 위해서는 묶어야 된다. 이 묶는 거를 광역계획권이라고 그래요. 무슨 단어 썼어요? 광역이라는 거는 2개 이상이라는 표현이에요. 2개 이상의 도시를 묶어서 그러면 묶는 거를 권역이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걸 광역계획권이라고 하고 여기서 그럼 어떻게 방향 제시할 거냐? 광역도시계획 짰게. 광역도시계획이라고 그래. 그럼 계획이 지금 현재 보니까 하나, 둘, 셋, 4개 나왔죠. 4개 나왔는데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있고 우리가 시험 범위에 들어있는 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었잖아요. 그 법에서는 광역도시계획부터 나와요. 그럼 지금 현재 계획이 몇 개인지 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3개죠. 근데 그 위에 제일 상위 계획이 하나 있대. 종합계획이라는 게 하나 있대요. 종합계획이 있고 광역계획이 있고 기본계획이 있는데 이 3단어가 들어가는 거는 특징이 넓게 잡는 거예요? 좁게 잡는 거예요? 넓게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방향성만 제시하는 계획이다 해서 얘는 방향 잡는 계획이야. 나랑 관련이 있겠네 없겠네? 그래서 어떻게 뭐 해라 구체적인 게 없어요. 이렇게 야 인구 50만을 60만 만들 거야 이거지 어떻게 만들 건데 그건 여기서 해야겠다는 거야. 60만을 만드는 건 여기서 용도 지역도 바꾸고 도로도 깔고 도시 개발도 하고 하겠다. 그러면 요 방향만 잡는 거니까 일반 국민에게는 구속력이 없겠네. 그래서 뭐라 불러요?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3단어만 기억하면 돼. 한번 따라해요. 광역, 종합, 기본. 요 단어가 나오면 일단 방향이란 말이 떠오르면 돼요. 광역, 종합, 기본. 근데 얘네는 방향만 제시하는 거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나랑 관련이 없다. 그래서 나는 구속력이 없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 비구속적 계획이에요. 근데 도시군 관리라는 거는 직접 집행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야 이거는 광역종합 기본 안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집행을 하는 계획이야. 집행을 하다 보면 야 뭐뭐 하지 마 말한 규제가 들어가거든요. 뭐뭐 하지 마란 규제가 들어가니까 나한테 구속력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속적 계획이다 표현하겠대.
그럼 구속적 계획하고 비구속적 계획의 차이점이 뭐냐? 똑같은데 절차상에서 표현을 좀 달리 좀 하겠다. 비구속적 계획은 일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단 말 쓰고요. 계획을 수립해서 윗사람한테 승인하더라. 네. 근데 구속력이 들어가는 계획은 이렇게 진행할 거니까 안을 세워라 해서 계획을 세운다 해서 뭐라고 그래? 입안. 입안을 한 다음에 입안한 내용대로 이제 집행을 할 건데 결정을 해주시면 제가 진행할게요. 그래서 윗사람한테 무슨 신청해? 결정. 요게 단어가 계획을 수립했다. 맞죠? 계획을 수립했다, 입안했다, 세웠다 똑같은 뜻이야. 혼용해서 쓰는데 얘는 승인이라는 건 방향 잘 잡았어라고 도장만 찍어준 거라 얘는 일반적인 효력이 있을 때 없을 때 없어요. 승인하고 넘어갔어 이거야. 근데 결정이 되면 결정대로 진행해라고 해서 여기서 규제가 들어가요. 효력이 있다는 얘기는 없다는 얘기네. 그래서 얘는 혼용해서 쓰진 않아. 그럼 무슨 계획이 승인됐다라는 말이 들리면 나랑 관련 있는 거, 나랑 관련 없는 거? 없는 거. 그냥 방향만 잡았나 봐 이렇게 하면 돼. 야 무슨 계획 결정됐다던데 그러면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효력이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 효력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 재산권의 침해가 엄청 셀 수도 있잖아. 그럼 그거를 국가를 상대로 야 이거 나쁜 거 아니야, 너 잘못한 거 아니야 따져야 되죠. 따지는 거를 효력에 대해서 따진다. 우리 뭐 한다고 그러죠? 쟁송한다고 그래. 누구를 대상으로 누가 짰는데? 행정청. 그럼 행정기관하고 따지니까 행정쟁송이라고 그래야지. 네. 그럼 행정쟁송 제기 가능합니까? 네. 근데 얘는 행정쟁송 제기할 수가 없겠지. 나한테 뭐라고 한 적이 없는데 잘못됐다고 할 수도 없다 이 뜻이에요. 요 정도 구분만 하시면 되고 요 상태에서 계획 짜는 절차는 똑같아 항상. 일단 대상 지역이 정해져야 되잖아. 그럼 얘는 한 개의 도시가 대상이야. 그럼 여기가 대상이죠. 광역도시계획은 두 개상.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건 국토계획이잖아. 여기서 가장 센 계획이 무슨 계획이에요? 그럼 이 계획이 나왔는데 이 계획의 내용이 얘랑 상충이 된 거예요. 그럼 당연히 누가 더 세야 돼? 국토종합계획이 우선해야죠. 그럼 얘가 당연히 우선해야 되고. 그럼 광역도시계획을 짜놨는데 이 안에서 기본계획을 짠대요. 그럼 두 개 내용이 좀 다르네. 어느 게 더 센 계획이에요? 광역도시계획 우선한다 이런 말 나와야 돼. 그럼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도 어느 게 방향 제시하는 거네. 그럼 맨 방향에 따라 지침에 맞게 따라야 되니까 두 개가 상충되면 누가 우선한다? 기본계획이. 근데 이걸 시험장 가면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이 상충하면 국장이 결정한다. 뭐 이렇게 꽂혀요. 지가 뭔데 결정을 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누가 우선하냐 우선순위 정도만 아시면 돼. 그리고 하나 더 할게요. 그럼 전국에 다 짜 있는 계획을 찾아보는 거야. 전국에 다 짜는 계획은 요 계획이죠. 근데 광역도시계획은 전국에 다 있나? 아니에요. 어디에만 있어요? 광역계획권이 묶이지 않으면 안 나와. 그러니까 광역계획권은 특수계획이라고 그러지 종합계획이라고 안 해요. 특정한 목적만 이루면 끝나는 계획이야. 근데 전국에 다 짜 있는 계획은 도시마다 다 짜는 계획이 도시공계획이잖아. 그럼 다 짜놨는데 둘 중에 누가 방향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기본계획은 종합적으로 다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종합계획이라고 하는데 얘는 종합계획이라고 안 해요. 광역도시계획은 여기만 딱 짜고 끝내는 거야. 근데 한 개의 도시에 모든 걸 다 짜서 방향 잡는 제시하는 계획을 뭐예요? 그럼 얘는 무슨 계획이라고 부르고? 종합계획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종합계획을 안 한다 정도만 아시면 돼. 광역도시계획은 여기만 있어요. 우리나라에 6군데 있어요. 6군데. 근데 도시는 78개 다 짜잖아. 근데 어느 계획이 제일 센 계획이 그럼 여기서? 기본계획이. 그럼 기본계획 관리계획 짜놨는데 다른 법에서 타법에서 여기를 개발하겠대. 타법에서 여기를 개발하겠대요. 그럼 여기 짜놓은 계획이 무슨 계획 짜놨지? 여기서 도시마다 짜는 계획. 네? 도시계획 짜놨잖아. 그럼 타법에서 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계획에서는 개발 못하게 해놨대. 그러면 얘가 우선해야 돼요? 타법에서 우선해가지고 계획을 짤 필요가 없게 만들어야 돼. 도시군계획 우선해야지. 그래서 타법에서 토지를 이용할 때에는 도시군계획에 맞아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와. 시험 지문에. 타법에서 토지를 이용하겠다, 개발하겠다 할 때에는 무슨 계획에 맞아야 된다? 도시군계획에 맞아야 돼. 근데 타법에서 여기 상하수도, 뭐 도로, 요 부문별 계획 있죠. 하나하나의 부문별 계획을 짠데 부문별 계획이라는 건 특정한 부문을 말하는 거야. 도로계획, 뭐 개발계획 뭐 이런 거야. 그러면 이 도시군계획 중에서 방향 제시한 계획이 무슨 계획이야? 그럼 부문별 계획은 무슨 계획에 맞아야겠네? 기본계획 맞아야 되는데 시험장 하면 관리계획 맞아라 이게 나오는 게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내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하면 돼. 타법에서 그러니까 택지개발 촉진법에서 여기 신도시 만들고 싶대요. 무슨 계획 보고 들어가야 돼? 택지개발 촉진법에서 다른 법에서 토지 개발을 하겠다잖아.
그럼 도시마다 짜놓은 계획이 뭐야? 그럼 탑법에서 도시공계 보고 짜야지. 근데 탑법에서 어떠한 상하수도에 대한 부문별 계획을 짠대요. 어떤 특정 부문 계획 짠대. 그럼 도시에서 방향 제시하는 게 뭐야? 그럼 기본 계획 맞아야 되지. 그래서 한번 따라해봐. 부문별 계획. 부문별 계획은 기본 계획에 부합돼야 돼. 예. 따라해. 부문별 계획은 무슨 계획이? 기본 계획에 부합돼야 되는데 시험장 가면 도시공계획이라고 그러면 맞는 것도 같고 틀린 것도 같고 헷갈리는 거지. 계획을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외우기 시키려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읍자 들어갔으니까 누구? 비읍자 들어간 거야. 예. 그래서 무슨 말 하겠어요? 따라해봐. 부문별 계획. 부문별 계획은 기본 계획에 부합돼야 돼. 그것만 기억하면 돼. 탑법에서 토지를 개발하겠다. 그럼 뭐에 맞아야 돼? 도시공계획에 맞아야 돼. 그건 당연한 거야. 탑법에서 도시구 해당 A시가 서울시인데 서울시 도시계획에 안 맞게 개발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탑법에서 개발한다. 그럼 무슨 계획에 맞아라? 도시공계획에. 부문별 계획을 도시 안에서 짠다. 그럼 무슨 계획? 기본계획에 맞아라. 이게 상하위기질서라. 이거 관련된 질문 이게 전부예요. 요거만 알면 문제 다 풀어. 네, 됐어. 그 다음에 순서인데 여기 지역을 자 이제 내가 우리 도시를 어떻게 만들 거다. 이 두 개를 어떻게 연결할 거다. 그럼 현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조사해야 되죠. 그 조사하는 걸 우리 기초조사라고 그래요. 그럼 기초조사도 안 하고 계획을 짠다는 게 말이 되네? 인구를 지금 70만인데 얘 지금 100만을 만들겠다. 뭐 200만을 만들겠다 하는 거야. 현재 인구가 190만인데 200만은 실효성이 있죠. 근데 현재 인구가 50만인데 200만을 만들겠다. 택도 소리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초조사는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초조사는 끝날 때마다 하위한다로 끝나지 할 수 있다로 끝나질 않아. 그래서 나중에 기초조사 할 수 있다 나오면 틀렸네가 시험 문제야. 그걸 외워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 봐야 돼. 당연히 기초조사 해야지. 근데 도시개발법 갈 때 임의적 사유 하나 나와요. 그럼 걔만 할 수 있다니까 얘만 외우세요라고 내가 했는데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기초조사는 임의사유다 해서 임의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아마 형광펜이 돼 있을 거예요. 제가 작업 다 해놨거든. 근데 자기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 거지. 하나 더요. 그럼 기초조사 했어. 근데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해당 인구가 여기 40만인데 여기를 55만으로 만들겠다는 거야. 그러면 뭔가 해야 되냐면 개발해야 돼요. 보존해야 돼. 개발하려면 도로 깔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 어느 지역을 신도시로 밀어야 되잖아. 산을 밀어서 깎아가지고 도시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알아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나 수용당해야 돼. 알아야지. 그래서 의견을 들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계획은 의견 청취하고 협의하고 심의 거치는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 항상. 순서가 어떻게 돼 있다고? 의협심. 지금 제가 예전에 우리 4시간 동안 한 거 1시간에 지금 정리하려는 거예요. 이제 4시간 1시간도 없단 말이야. 그럼 의협심 할 때 의가 뭐예요? 의견 청취야. 그럼 주민 의견을 들으란 얘기지. 주민 의견을 들으라고 했는데 주민 의견을 들었는데 주민들을 모아놓고 들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모아놓고 듣는 것도 있고 아예 안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들어본다고 그래서 들어보는 거를 모아놓고 듣는다 해서 뭐예요? 공청회라고 그래요. 공청회. 사람들 모아놓고 이런 안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걔네들 의견 듣고 알았어. 니네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겠어. 반영할게. 이게 공청회야. 근데 공적 장부 아예 열람시켜주는 거를 공람이라고 그래요. 공청자고 와서 봐라. 그러면 요 안 보고서 의견 있으면 의견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저희가 60일 안에 통보해드리겠다. 반영할지 여부에 대해서. 그럼 둘 중에 어느 게 더 적극적으로 내 의견 제시할 수 있어요? 공청회랑 공람 중에. 공청회에서는 안녕하세요 뭐 하고 끝나요. 공람은 내가 보고 서류 제출한다고. 어느 게 더 구체적으로 의견 제시가 가능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공람인 거야.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 비구속적 계획 나랑 관련 있습니까? 없잖아. 그럼 얘 공청회에서 한번 들어는 봐야 돼? 안을 다 보여줘야 돼? 들어보면 되잖아. 그럼 얘는 비구속적 계획은 의견 청취를 공청회로 해놨어요. 뭔 청회? 공청회. 그럼 얘도 구속력 있는 계획도 할 때 인구경제사회문화 조사하는 거 뭐랬지? 기초조사 한 다음에 야 이거는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거니까 와서 봐라. 주민 뭐예요? 공람. 그럼 공람 기간을 법에서 줄 때 며칠 딱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법은 끝날 때까지 14일 이상 주라고 돼 있어. 며칠 이상? 14일 이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거의 15일이야. 많이 듣고 싶다는 얘기예요? 많이 안 듣고 싶다는 얘기예요? 계획 짜는 사람들은 민원을 제일 싫어해. 어떻게든 빨리 끝내려고 그러고 일간신문에 공고할 때도 구석탱이다 해서 안 보이게 해놔요. 안 듣고 싶은 거거든. 근데 14일 이상 공람을 하는데 공법에서 제가 2개는 외우자고 그랬지. 30일인 거. 정관장, 홍삼. 정관장 할 때 홍삼. 홍삼은 무조건 어디에?
정관장이에요. 예. 정이 뭐예요? 정비계획. 그리고 관이 뭐예요? 관리처분계획. 요 두 개만 30일이에요. 홍 3, 30일이고 걔 빼고는 다 며칠이에요? 그럼 얘 정관장 홍 3 아니잖아. 그럼 다 며칠이겠네. 14일 이상 공람해서 의견을 제시하면 얘가 통보해 주겠다 이거로 돼 있어. 하나 더. 공청회하고 공람할 때 인구가 50만인데 4명 왔어. 주민 의견 다 들은 거예요? 이건 아니다 해서 의견 청취할 때 항상 두 개가 같이 다녀요. 주민 의견하고 지방의 의견 같이 다녀요. 여기 무슨 의회? 이거 지자체가 아니라 지방의회예요. 지방의회가 뭐냐면 여기 봐봐요. 따라오나? 이 사람도 우리가 뽑았죠. 지자체장 우리가 뽑았잖아. 뽑을 때 지자체장 감시하라고 옆에다가 의회 둬요. 김포시청에 가면 시장 계시죠. 바로 옆 건물 가면 시의원이 있어. 김포시의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의회는 주민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평상시 의견을 들었다가 주민들이 의견 제시 못하면 대신하는 제도야.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법도 만들고 이 사람들이 만드는 게 지방자치단체 조례예요. 그러니까 법은 국회의원이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지방자치에 관한 조례는 누가 만들어요? 지방의원이 만드는 거야. 국회의원이 아니고 지방의원들이. 그럼 여기서 내 의견을 제시했는데 내가 다 못했다 그러면 누구 의견도 들어라. 지방의회. 그럼 의견 청취까지 했죠? 그럼 이제 기초조사하고 공청회하고 어디 의회 의견 들었고 지방의회 의견 들었어. 얘도 지방의회 의견 들었어. 그럼 이제 의견 들었으니까 계획안 세워야 되잖아. 계획안 세웁니다. 얘도 계획안 세워. 세웠어. 요대로 집행하고 싶은데 윗사람한테 확인은 받아야지. 그럼 이 사람 윗사람이 누구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예를 들어서 수원시장이 짠 거예요. 수원시장 윗사람은 누구예요? 경기도의사잖아. 그럼 경기도의사한테 승인 얻으면 돼. 근데 요 윗사람이 요 도장을 이제 찍어줘야 되는데 찍을 때 수원시 옆에 장들도 있잖아요. 수원시에서 대규모 단위 산업단지가 들어오는데 그 산업단지 폐수가 옆에 있는 용인시로 흘러간대. 용인시 시민들은 뛰두를 거 아니야. 내가 가만히 있어야 돼. 용인시장에 나서서 못하게 해야 돼. 그래서 항상 다른 행정기관장하고 뭐부터 해라? 협의. 그래서 의견 청취까지 해서 수립이 되면 승인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두 가지예요. 뭐부터 해야 돼? 협의하고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거쳐야 돼? 심의라는 건 뭐냐면 봐요. 수립을 한 내용을 가지고 이 사람이 도장 찍으려고 그랬는데 잘 모르니까 어디 의회 일단 누구 의견 듣고 지방자치단체장인 옆에 있는 행정기관장에 그하고 뭐 해야 되고 협의. 협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얘네가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사 지금 현재 그분이 도시계획과 나온 거 아니잖아. 저는 도시계획 전공했는데. 그럼 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나 그래도 대한민국 박사인데, 그럼 나한테 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절대 안 물어봐요. 권한은 난 승인권자 도의사가 아니니까. 그럼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사람들한테 이 안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 좀 해줘라라고 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25명에서 30명을 도시계획 관련돼서 심의하는 위원회라고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뽑아놨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은 보통 30명 정도 있어요. 거기 가면 도시계획 기술사, 건축사, 교수님 다 있어.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는 통과하면 안 된다. 그럼 심의가 통과가 안 되면 결정 못 해요. 마지막 한번 검증은 거쳐라 해서 뭐야? 심의. 심의가 끝나야 이제 도장 찍는 거야. 도장 찍고 난 다음에 이 사람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이 사람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야, 네가 짠 거 승인됐어? 이렇게 알려줘야 돼. 걔 보고 이러고 있어야 돼. 걔 기다릴 거 아니에요. 관련서를 보내는 거를 첨부할 부자에다가 보낼 송자에서 뭐야? 송부. 관련서로 송부합니다. 송부하면 야 여기 승인됐으니까 사람들한테 알려줘라고 이제 와서 보라고 열람시키면 돼요. 이거는 이제 의견을 듣기 위한 열람이 아니라 얘는 의견을 듣기 위한 열람 공람이잖아. 그러니까 와서 보라는 열람은 다 30일 이상이에요. 의견을 듣기 위한 거는 며칠 이상 주고 그러니까 와서 보라고 그러는 건 다 30일 이상 열람 기간 주는 거야. 그럼 이제 공고 열람하면 된다 해서 승인되고 나면 공고하는 거야. 공고라는 건 효력이 있을 때 없을 때? 없을 때. 근데 얘는 구속력이 있는 아니거든요. 그럼 이 계획 안대로 해도 될까요? 라고 결정 신청을 한 거죠. 이 사람도 뭐 해야 돼? 의의 다음 뭐예요? 협의하고 나서 심의 거쳐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결정이 됐는데 결정안을 얘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얘 모르잖아. 관련서로 뭐 해야 돼? 그래서 결정에 따른 고시하고 송부해서 열람시켜라 이렇게 해요.
그럼 얘는 고시란 말 썼고 얘는 뭐예요? 공고라는 게 알린다는 뜻이에요. 고시도 뭐예요? 알려. 알리는데 효력이 있을 때 쓰는 거는 뭐예요? 고시고요. 효력이 없이 그냥 끝내라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공고예요. 예. 그래서 같은 뜻인데 표현은 같은데 약간 뜻이 다르다.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효력이 있을 때는 뭐 한다고요? 고시. 그럼 순서가 일단 수립해서 입안해서 승인하거나 결정하는 순서인데 항상 무슨 조사를 하고 있다. 주민 의견하고 지방의 의견 들어야 되죠. 그래서 의, 협, 심, 의, 협, 심. 그 순서만 알면 돼요. 근데 주민 의견을 들을 때 방식이 구속력이 있는 거는 와서 보라고 뭐 하는 거고? 공람. 구속력이 안 들어가는 건 들어보라고 뭐예요? 그러니까 시험에는 공람 공청회를 바꿔서 내는 거야. 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따 끝나고 나서 문제 우리 시험 볼 거란 말이야. 이따 시험 보고 채점할 거 아니야. 끝나고 나서 문제 줄 거라고 내가. 3개 이상 틀리면 손바닥 한 대씩 맞는 거야.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 그래서 요 지문 읽다가 아까 전에 했던 게 들렸다 그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집중을 안 하면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면서 헷갈리기 시작해. 그래서 문제를 풀지 않으면 외워지지가 않는 거야. 문제 풀면서 외워지는 거야. 그럼 요 상태로 다른 건데 여기다 살만 붙이면 되는 거야.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성격은 알았죠. 단어에서. 그럼 요 그대로 갖다가 살 붙인 다음에 권한자만 찾으면 끝나는 건데 처음에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제가 기본서 할 때는 하나하나 다 했던 이유는 이해를 시키려고. 근데 지금은 이해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알고 집어넣으면 돼요. 해볼게요. 미리 그려놨지 내가. 잡아.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 있었고 2개 이상 도시 묶는 게 하나 있었죠. 묶는 걸 아까 광역, 계획, 권. 여기에 방향 잡는데 특수계획이라고 그랬어요? 종합계획이라고 그랬어요? 특수계획. 얘는 특수계획이야. 종합계획이 아니야. 요 지정한 지역 2개만 묶는 거 끝내고 끝나는 거야. 종합적으로 다 짜지 않는다고. 종합적인 내용은 다 어디가 있어야 돼? 도시군 계획에 어느 계획에 들어있어야 돼? 기본계획에. 여기는 관리계획이잖아. 그래서 한 개의 도시마다 다 짜는 도시가 아까 어디래? 특광, 특특, 시군인데 도시에서 짜는 계획은 도시군 계획이라 하고 도시군 계획은 형체가 없고 2개로 나눠질 뿐이다. 그래서 기본계획하고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획. 얘는 무슨 계획이에요? 광역도시 계획이야. 그럼 얘는 비구속적 계획이죠. 얘도 비구속적 계획이죠. 그럼 얘는 뭐 해야 돼? 수립. 수립해서 승인 얻어야지. 근데 얘는 관리계획은 광역, 종합, 기본 없잖아요. 구속력 들어가는 거 아니냐. 얘는 계획을 뭐 한다고 그래요? 입안에서 뭐예요? 결정. 같은 단어인데 뜻만 다른 거야.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 해야 돼? 기술사. 똑같잖아. 근데 얘는 공청에 써 있죠. 얘는 왜 갑자기 공람으로 써 있어? 구속력 들어가는 거니까 와서 보라고. 저기 서 있는데? 공람하면 며칠 이상? 14일 이상. 그리고 얘네들이 의견을 다 제시하지 않아서 뽑아놓은 게 지방의회잖아요. 그래서 지방의 의견도 들어라 해서 이 2가지를 무슨 청취라고 그래? 의견 청취. 여기까지는 수립권자, 입안권자가 한 거예요. 우리 사람한테 보내면 의의 다음 뭐야? 협, 심. 의협심이에요? 의심이협이에요? 협의심이야. 의협심. 그래서 협의하고 심의하고 승인한다. 협의하고 심의하고 승인한다. 근데 얘네들은 고시한다고 그래요? 공고한다고 그래? 공고하고 끝내라. 근데 얘도 협의 심의하는데 얘 결정에 따라 뭐예요? 고시하면 효력이 발생해야 되는데 용도 지역이 어디까지 바뀌었는지 어디가 내 땅에 도로로 들어왔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얘는 고시한 후에 뭐 그려주라고. 지형도면 작성해서 뭐 해라. 고시. 요 고시한 때 효력 발생하게 하겠다. 이 효력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이의 제기할 수 있나? 예, 행정쟁송 제기할 수 있다. 효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쟁송 제기가 안 된다. 그걸 써놓은 게 행정계획 파트예요. 그럼 내가 하나 보여줄게요. 21페이지. 21페이지. 일단 용어정의 나오면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이제 다른 거 모르겠는데 제가 용어정의 공부 하나도 안 했잖아. 하나도 안 했는데 읽힌다고. 수업을 들었으니까.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서 짜는 겁니까? 어디서? 도시에서 그러면 안 돼. 특별시에서 그러면 안 돼요. 묶은 걸 아까 뭐라고 묶은 거? 광역계획권. 요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시험장 가면 특별시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나오면 얘는 권역이 다른데 X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암기하는 게 아니라 개념 물어보는 거야. 어디에? 광역계획권에 장기 발전 뭐 제시하는 거야?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지 종합계획이란 말 안 썼잖아.
얘는 종합계획이란 말 안 써요. 근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한 개 도시의 모든 거 다 짜야죠. 근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뭐라고 쓰냐면 무슨 계획이라고 써요? 종합계획이란 말 써요. 여기 종합계획이란 말 썼잖아. 얘 종합계획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반대로 섞어놓으면 봤거든. 어디서 봤어요? 종합계획은? 기본계획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은 도시가 어디죠? 특, 광, 특, 시, 군. 그래서 특광, 특, 시군. 여기서 말하는 군은 무슨 군을 말하는 거예요? 광역시의 군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 도 밑에 있는 군을 말하는 거예요? 도 밑에 있는 군이지 광역시의 군도 있잖아. 광역시의 군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광역시의 관할구역의 군은 제외한다잖아요. 시험장 가면 포함 이렇게 나와.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지. 제가 도시라고 할 때 도시가 어디예요? 그럼 어디예요? 특광, 특, 시군 이거잖아. 여기서 군은 도의 군이죠. 광역시는 군은 있지만 이분이 짠단 말이에요. 이 군수는 안 짠다고. 그러니까 무슨 군은 제외해야 돼? 광역시의 군은 제외란 말 쓴 거예요. 이거 이게 돼야 되는데. 광역시의 군은 제외합니다. 그러면 여기를 앞으로 도시라고 하고 도시를 무슨 구역이라고 해요? 관할구역. 그 관할구역에 수립하는 공간 구조랑 여러 가지 방향 제시하는 계획인데 얘는 뭐하고 뭐로 나눠지는 거예요?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잖아요. 시험장 가면 이걸 광역도시계획이랑 바꿔. 그래놓고 틀린 거 찾으래요. 그러면 광역 아닌데 이렇게 하면 돼요. 난 이제부터는 시험과 관련된 거 얘는 얘기 안 할 거야.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구분합니다. 도시군계획이라는 거는 형체는 없고 두 개로 구분이 돼 있다만 아시면 되고 그럼 얘가 뭔데가 나온 거야? 그럼 도시가 어디예요? 특광, 특, 시군. 선생님 여기는 왜 군은 무슨 군이에요? 그럼 여기 썼잖아. 광역시의 관할구역의 군은 제외한다 이 말이 이제부터 안 써 있어요. 저 때 한번 썼으니까 또 쓸 수는 없잖아. 무슨 말이냐면 얘부터 말하는 요 군은 도시할 때 군은 무슨 군을 말하는 거예요? 도에 있는 시군을 말하는 거죠. 광역시 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기서 얘기했으니까 이하는 얘기 안 하겠다 이렇게 법에 써 있어요. 이하 특광 특특 시군은 광역시 관할구역의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여기는 한 개의 도시 그 관할구역에 옛날에는 관할구역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생활권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거든요. 이 생활권이라는 단어 발표해 놓으세요. 생활권이란 말이 나오면 머릿속에 서울 같은 경우에 자, 서울하고 김포하고 비교해 볼게요. 김포 뭐라고 그러죠? 시. 서울 시. 서울은 근데 뭐라고 그러죠? 특별시. 광역자치단체죠. 25개 구가 돼 있잖아. 근데 김포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50만도 안 되지만 서울시는 인구는 980만이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980만인데 여기 방향 제시하는 거랑 여기 방향 제시가 똑같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너무 크니까 그럼 생활권별로 나누자.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나누는 걸 동쪽이죠. 강의 동쪽이잖아. 동해 뭐야?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오른쪽이 동쪽이고 서쪽이고 여기는 북쪽이고 여기도 북쪽이죠. 그럼 기준할 때 여기는 중앙이잖아. 그러니까 5개로 나눈 거야. 이걸 생활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서북 생활권, 서쪽의 북쪽 서북권, 서남권, 동북권, 동남권이라고 그래요. 동남 생활권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지역에서 계획을 따로 짜는 건데 나중에 이게 어느 계획에 들어가야 돼? 생활권별로 계획을 짜면 이게 어느 계획에 들어가야 돼? 기본 계획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관할 구역 및 생활권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 발전 방향 제시하는 전체적인 거 다 짜는 무슨 계획이다? 종합계획이다. 그럼 얘는 어느 계획에 지침 줘야 돼? 관리계획에 지침이 되겠지. 그것도 정의정부에게.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 갈게요. 그럼 이제 집행을 해야 되니까 집행하는 거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대로 해야 되니까 얘는 어디가 대상이네? 도시, 특광, 특, 시군에 앞으로 개발 이렇게 할게요. 정비, 기존에 오래됐던 거 어떻게 정비할게요. 그리고 보전을 위해서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해놓고 다음의 계획이 불러봐요. 용, 개, 기, 도, 지. 도복 입고 나타났다. 도복이 했었죠. 그래서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용도 지구 지정하고 용도 구역제 하는 거야. 지정하고 난 다음에 도로 깔아야 되니까 무슨 시설?
기반에서 설치 배치해야 되는데 새로 도시 만드는 건 도시개발 사업, 구도시 정비하는 거는 정비사업, 그리고 난개발 막으려고 하늘이 주신 선물 지구단위계획. 요 5가지가 있다가 용도구역 하나를 만들어냈는데 실패를 해서 다시 나타났어. 뭐라고? 도복 입고 나타났다고. 그래서 도가 뭐예요?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요 3가지는 용도구역인데 개발 제한 개시수 이 용도구역 4개가 있었는데 3개가 추가된 거지. 그래서 요거를 지정하고 변경하려면 무슨 계획 짜라고? 도시군관리계획. 용이 뭐였어요?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도 있고 이미 지정된 걸 바꿀 수도 있어야지. 야, 여기 도시지역인데 야, 인구가 너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옆에 녹지지역을 좀 상업적으로 바꿔라. 주거지역으로 바꿔라. 그럼 지정이 이미 되어 있으면 변경하면 되죠. 지정이 아직 안 되어 있으면 지정하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 항상 지정하거나 또는 뭐 변경에 관한 계획이다. 요 2가지로 안 됐어. 용도 지역 지구로 안 되면 용도구역 지정하래요.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이거 줄여서 너무 길어서 용도구역. 얘네들 뭐라 불러요? 용도구역. 용술이잖아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 변경하려면 이 계획 짜라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정비 개량, 신도시 만드는 개발사업이나 구도시 정비하는 정비사업 어떻게 할 건지 도시 안에서. 그 다음에 하늘이 주신 선물 뭐였죠? 지구단위계. 앞으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특정한 블록 지정해놓고 여기서는 계획을 따로 짜줄 테니까 그 계획에 맞게끔만 개발하면 너한테 인센티브 주겠다. 지구단위계 하늘이 주신 선물이랬잖아. 그리고 도보기. 도시혁신구역하고 복합용도구역하고 입체복합구역인데 2가지 얘는 신설하면서 도시혁신구역 그러면 뭐 하나 떠오르라고 그랬는데 세도화지. 네, 도시혁신구역. 세도화지의 뜻이 뭐냐면 기존에 도시화 됐던 지역인데 그냥 싹 다 밀어서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이거예요. 그래서 도시를 혁신적이고 창의적으로 개발해보고 있다. 그래서 기존의 도심지나 부도심지인데 기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다시 한번 완전히 살려보겠다 해서 옛날에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그 얘기했었는데 거기 지역은 기존에 오래된 공업단지였었어요. 그걸 밀어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현재 여행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렸잖아. 그런 걸 만들려면 혁신적으로 만들어야 돼. 창의적으로. 그래서 도시 뭐라 불러요? 혁신구역. 요거 지정해야 되고 복합용도구역은 원내동이라고 그랬는데 물레동 같이 오래된 공업지역인데 기능이 너무 떨어져서 공업 기능이 좀 약간 낙후됐고 밤 되면 다 나가서 일자리가 있던 사람이 나가면 밤에 거기가 어떻게 돼요? 슬럼화 되면서 범죄율이 증가되니까 주거 기능에다가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써봐라. 그래서 복합해서 쓴다 해서 뭐야? 복합 용도구역이에요. 그럼 여기는 행위자는 엄청 완화되는 거죠. 근데 이걸 정부가 규제를 안 하면 안 되니까 얘네들은 지정할 때 계획을 따로 만들겠대. 그래서 공간을 완전히 재구조화하는 거니까 얘는 무슨 계획으로?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따로 지정하고 결정이 되면 도시공관리계획 결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된 거야. 네, 계획은 무슨 계획으로 짜야 돼?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그래서 도복 2가지만. 그리고 도시공객 시설 입체복합구역은 그냥 오래된 도시공객 시설 10년이 지나서 정비도 하면서 이 기능을 넣어보겠대요. 지금 혁신적으로 우리나라가 제가 어렸을 때 분명히 자동차가 나는 거를 날 거다라고 어렸을 때 저는 배웠거든요. 미래 시대는 자동차가 날아다니고 헬리콥터를 타고 다닐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드론이었던 거고 자율주행이 들어왔고 그게 혁신적으로 됐잖아. 근데 기존에 있던 오래된 그 도로에다는 못해요. 그 도로에다가 다른 기능을 좀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앞에 무슨 시설 써 있어요? 도시공개 시설이 10년이 지나서 거기다가 다른 기능 넣어보겠다. 복합적으로. 그래서 도시공개 시설 입체복합구역이라고 그래요. 뭐라 불러요? 도시공개 시설 입체복합구역이야. 얘는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결정할 건데 얘네들을 하다 보면 얘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기존의 도시혁신구역은 인천역을 싹 밀어버릴 거예요. 인천역 가보셨어요? 인천역 가면은 진짜 인천역 써 있어요. 그 사람들 지나가면 왠지 1970년대 후반 같이 보여. 안 가봤지 인천역. 차이나타운.
그 바로 앞에가 인천역이에요. 그 건물 보면 옛날 영화 보면 다 거기서 찍어요. 옛날 배경이 없잖아, 우리나라에. 예. 거기서 찍는데 거기 지역을 싹 밀어가지고 새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기존에 도로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걔네들에도 무슨 일기등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랑 얘를 같이 지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공간제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데 얘만 단순하게 지정하겠다 그러면 얘는 원래대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도복 두 가지만 무슨 계획으로 지정한다. 공간제구조화 계획. 결정이 되고 나면 무슨 계획 결정된 거로 본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본다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를 배울 거다. 그리고 아까 하늘이 주신 선물 뭐라고 했죠? 얘는 뭔데? 그래서 지구가 영어로 뭐랬지? 얼스 아니랬어요? 블럭. 블럭이야. BLOCK. 특정한 블럭을 딱 지어해놓고 여기서는 내가 계획을 딱 짜놓을 테니까 이 계획에 맞게끔만 해라. 딴 거 하지 마.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기 있는 것만 해. 대신에 너 많이 짓게 해줄게. 예. 그래서 도시공객 수립 대상 지역인데 여기가 서울시면 서울시 다 개발하는 거 아니죠. 개발할 땅이 여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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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래. 그럼 도시공객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예요, 일부예요? 일부 지정해서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을 내가 행위자면 뭐 해줄게? 완화, 기능 뭐 해줄 거거든요. 증진해서 미관도 개선하고 양호하게 그 환경을 확보해가지고 체계적 계획적 개발해보겠다. 그래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뭐라고 불러요? 지구단위 계획을 부른대. 도시군 관리계획이야. 근데 요 놈 이름을 뭐라고 할 건데 지구단위 계획이라 하겠다 이 얘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인데 얘는 그냥 지구단위 계획을 하겠다 이 뜻이에요. 됐어. 이게 시험에 나왔던 질문이거든요. 봐봐. 도시군 계획은 아까 뭐하고 뭐로 나눠지는데?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맞죠? 여기다 광역도시계획 넣으면 안 되지. 광역도시계획 넣어서 틀겠었고 도시군 계획 그러면 도시가 어디예요? 그럼 어디? 특광, 특특, 시군. 거기 관할 구역에 수립되는데 다른 법률에서 토지를 이용하겠대. 다른 법률에서 토지를 이용 개발하겠다. 아까 타법에서 이용한다 그럼 뭐에 맞으랬지? 도시군 계획에 맞아야 되니까 얘가 기본이 되는 거죠. 네. 부분별 계획은 기본 계획. 그래서 여기 다른 법률의 이용 개발이 기본이 되고 도시군 기본 계획은 뭐에 기본이 된다. 부분별 계획은 기본 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그랬잖아. 했던 게 이 지문이에요. 그리고 앞에 국가계획이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국가계획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제부터 항상 머릿속에 뭘 넣어야 되냐면 국가계획이에요. 그러면 누가 나와야 돼? 국장이 나와야지. 그럼 중앙행정기관입니까? 지방행정기관장입니까? 그래서 항상 중앙이 짠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이 장이 짜는데 이게 수립하거나 국가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인데 여기 전국에 대해서 딱 짠 거죠. 그럼 여기 기본계획 들어가 있어야 돼? 안 들어가 있어야 돼? 들어있어야죠. 관리계획 들어있어야죠. 그래서 어딨어?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모두 포함이 된 계획을 국가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럼 둘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야겠네? 그 순위가 국가계획이 가장 센 거고 광역하고 기본계획 부딪히면 광역,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부딪히면 기본계획. 그러니까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이 뭐 해야 된다? 부합돼야 된다 이 뜻이에요. 여기 행정계획 지문 나오면 이게 전부야. 저 정도 됐으면 그 23페이지에 요거 기초 이론할 땐 이거를 뒤에서 배울 거니까 나중에 할 겁니다 했었거든요. 아마 하얄걸? 하얗죠. 앞에는 해놨는데 뒤에 하얗잖아. 저 안 한 거 하는 거 이제. 여기서 공간지구조화 계획이 새로 도입했어. 아까 뭐 때문에 나온 거야? 두 가지 용도고요. 도복. 도시혁신구역하고 복합용도구역 요거 지정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공간재구조화 계획이란 기존의 토지의 이용부터 건폐율,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얘는 싹 밀어서 새로 한번 해버렸죠. 그럼 얘는 행위자를 규제를 강화해야 돼, 완화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완화란 말이 나와야 되는데 강화란 말을 넣어서 쓰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완화만 동그라미 치면 돼요. 완화하는 용도구역을 지정할 건데 거기 효율적이고 계획적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공간재구조화 계획을 한다. 그럼 공간재구조화 계획으로 아까 뭐를 지정하냐고 그랬냐면 도시혁신구역 제한됐죠. 복합용도구역 제한됐죠. 그럼 도시혁신계획 짜야 될 거 아니야. 복합용도계획 짜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해당 지정된 즉 도시혁신계획 그러면 아까 뭔 도화지라고 그랬죠? 쇠도화지. 그럼 거기다가 네 마음대로 창의적으로 혁신적으로 한번 도시공간을 한번 개발해봐라.
그럼 뭘 지정해 줄 테니까? 그 도시혁신구역 지정해 줄 테니까 여기서 계획 잡아. 토지의 이용, 건축물, 용도, 기타 여러 가지 제한을 따로 정하는 거야. 따로 정한다는 게 여기 따로 별로 규제하겠다는 얘기예요. 따로 정하기 위해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곧 무슨 계획이 되는 거야? 도시혁신 계획. 얘네들을 부를 때 도시혁신 계획이라 하겠대요. 그러니까 도시혁신구역 제목에 혁신이라는 말 써 있잖아. 근데 저 틀릴 사람 있을까요? 없겠지. 창의적이다, 혁신적이랑 갖고 틀리게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행위 제한을 따로 정하는 거예요? 이 법에서 하는 거야? 따로 정하는 거지 이 법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복합 용도 계획은 기능이 하나 있는데 주거 기능도 넣고 상업 기능도 넣고 공업 기능도 넣어야지. 복합 용도니까. 그러니까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가 이 단어야. 주거, 상업, 산업, 교육, 문화, 의료 여러 가지 기능이 융복합된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복합 용도 구역 지정할 테니 여기 지역도 따로 규제를 하겠다. 따로 규제를 정하기 위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뭐라고 부른대요? 복합 용도 계획이라. 그러니까 얘는 신설이 작년에 된 거예요. 작년 2월 달에 나온 거야, 이거. 그게 시험에 안 나왔단 말이야, 아직. 그러니까 용어 정리 한번 읽고 가야지. 그 밑에 용어 정리 밑에 한 20 몇 개 더 있는데 필요 없어서 제가 다 삭제시켜 버렸어요. 넘겼어요. 그럼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자, 이제 행정계획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 얘는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계획부터 해야겠네? 광역도시계획하고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하면 돼요. 요거 이제 들어갈 건데 그 24페이지 절차가 막 세로로 써 있잖아요. 이건 이제 법조문을 제가 나열을 해 놓은 거고 이제 저랑 외워야 될 거는 신의 노트 3개 비교한 것만 외우면 돼. 잠깐 쉬었다가 광역도시계획 들어갈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